모의고사, 매주 모의고사가 있는데 매주 모의고사를 문제만 보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도 풀어도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기는 거 없잖아. 좀 있지만 준비를 해놓도록 하세요. 이렇게 1번부터 한번 볼까요? 1번부터 1번부터 모의고사는 편안하게 봅시다. 편안하게, 그죠? 한 줄을 정리한다라는 생각도 있으면서 돌려 얘기하면 한 이 정도는 최소한 알면 됩니다. 이 정도. 양이 좀 처음 할 때는 많고 하지만 좀 시간 좀 차면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게 느껴지고 시간이 더 지나면 그냥 이제 모의고사 한 해가 하루 이틀 만에 다 가지거든요. 그게 계속 누적돼야 돼요. 과거에 한번 얘기했는데 우리는 왜 자꾸 비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표정인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려가지고, 그죠? 표정 웃기고 있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예? 샥 피하잖아요. 마음에 와닿을 때. 싹 지나가면. 책을 어떻게 보는 거냐. 사람들이 다 다르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다독파가 있어요. 다독. 그러니까 이건 천장문 스타일. 주구장창, 줄도 안 쳐. 계속. 어떤 일 하시는 분입니까? 라면, 일하는데, 이제 콜이라고 하는 오더가 하루에 한 번 정도 올까 말까 한 직장에 앉아 계신 분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정비하러 가는데 연락이 안 와. 그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예전에 어느 건물에 그 소방안전에 점검하러 딱 갔었거든요. 그게 중앙동 쪽인가? 하여튼 거기였는데, 부산에. 건물에 지하 이제 이 3층에 있더라고. 거기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근데 깜짝 놀랐던 게 안에 게임방이 있더라고요. PC 4대가 이렇게 딱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이게 있잖아요. 당시에 엄청 오래됐거든요. 이거 하면서 야야 뭐 보내라 이러고 있는 거라. 근데 도대체 뭐 하는 짓이. 하루에 한 번도 연락이 안 오는 거지. 근데 있어야 돼. 근데 복잡할 때는 다 붙어야 되는 거라. 하고 또 야간 작업이 있고 그러니까 낮에 약간 무슨 그 프로팀 같은 느낌 있잖아요. 가면 게임 관련해서. 그래서 가서, 야, 대단하시네요. 내가 색깔 처음 보는 게임 막 그룹으로 하고 있더라고. 그런 팀들은 하면 됩니다. 책이 어렵기 때문에 반복해서 전체적인 방향성은 전체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전체를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어려운 소설책 읽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려운 뭐 인문학 서적 중에 엄청 어려운 거. 한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 2번 읽어도, 3번 읽어도. 읽으면 나중에는,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전체 맥락이 이제 갖춰지는 거죠. 이렇게. 다독파가 하나 있어. 두 번째는, 서브노트를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 서브를. 내용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근데 일단 서브를 만들어야 돼. 책을 한 3-4권 사요. 그래서 제일 마음에 드는 듯 하는 걸 뽑는 거야. 구구장창 외워.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하는 기간이 어떻다 말하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딱 보면 소방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시험에는 특화 잘 시켜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들. 공통적인 게 있잖아요. 책마다. 그걸 뽑아. 열심히 적어. 달달달 외워. 그래서 시험 치는 거지. 어떤 걸 좀 더 선호하겠습니까? 하면 약간 좀 제 방향성에 가까운 쪽은 서브입니다. 서브. 그래서 서브를 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거 답습하라면 잘 써. 근데 이게 무슨 말이고 이런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건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할 준비를 하는 거지. 몰라. 그러니까 서브를 먼저 만들면 안 좋은 거지. 어떤 의미에서는. 소화 잘 모르고 그리고 약간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잘 못해요. 서브만 끝나면 안 되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암기 카드를 만들어. 흐름상 이렇게 되는 거죠. 서브 만들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서브는 한 4번 정도 만들어요. 4번. 여러분 이제 뭐 하나 만들면 그거 가지고 주구장창하면 될 줄 알았는데 서브를 한번 쭉 만들어 봤어. 근데 이게 이제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다시 서브를 보잖아요. 서브 너무 유치해. 도대체 개떡같이 답을 써놨네. 어떻게 이렇게 쓰지? 서브의 2. 세 번째 거. 이쯤이 이제 합격하는 라인인데. 이거보다 좀 더 과하면 하나 더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서브 2번째 만들었을 때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책들을 서브화 시키다 보니까 원래 책에 있는 데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자료 주면 자료 주는 대로 막 써고 막 이러거든. 요걸 다 못 들고 다니니까 이렇게 카드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엔 카드를 휴대폰으로 많이 하죠. 폰 안에 넣어가지고 폰 확인하면서 이렇게. 방향성의 전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면 다독하면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이제 다독에 맞는 사람들만 가능해요. 이런 것들은 저는 좀 비추천입니다. 저하고는 좀 안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예, 가까워요. 근데 여러분 너무 이제 얍삽하게 공부하는 형태가 서브화되어 있는 답을 가져가려는 거지. 근데 이게 고객은 다 똑같죠? 책을 요약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지, 첫 번째. 그래서 요약되어 있는 걸 가져오는 거지. 단점은 뭡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그냥 외우는 거. 그래서 전체를 좀 보는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서브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도 꼭 필요해. 만든 놈이 제일 먼저 합격하고 그 사람들만 합격하는 거예요. 서브 본 놈들은 합격이 잘 안 돼. 그게 엄청 큰 단점입니다. 내가 이걸 최소한 이것만 하라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방향성이지. 요것만 외웠어도 합격합니까? 요거 쓴 놈만 합격해요. 쓴 사람. 그건 합격하는 거지. 그래서 쓴 놈이 제일 잘하는 거야. 그렇죠? 요즘에서 막 빠져 있는데 못 빠진지도 모르지 그냥. 이거 받아가지고 외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요지는 가급적이면 한번 답을 왜 저렇게 썼을까를 고민하면서 서브를 받더라도 보더라도 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서브도 합격한 사람들한테 서브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서브가 제일 독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절대로 남 서브 받지 마라. 서브는 언제쯤 받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내가 55점 되면요. 55점 공부되면 남 서브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한 끗의 차이를 좀 보면 좋아요. 그게 5점을 결정하는 거지. 5점. 그 전에는 받으면 내 것도 틀어지고 지 것도 틀어지고 다 틀어져 있어요. 안 맞아. 그래서 순서는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잖아요. 요것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했었을 때 전체 알고 있는 시간은 본인이 알고 와야 돼요. 그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전체를 설명했었을 때 처음에 들으면 나도 들으면서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거니까 전체가 잘 안 들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서브 만들면서 또 한번 늘거든요. 주구장창 들고 다니세요. 하는 거지. 패턴은 또 똑같습니다. 다들 그렇게 해서 공부해서 합격한 거예요. 저 새끼는 뭐가 좀 다 와서 뭐 해서 합격했다. 거의 다가 공부 시간들이 비슷비슷해요. 그 정도로 많이 투자를 한 거지. 그래서 그 정도 투자하지 않으면 힘들지. 그렇게 항상 얘기하는 거지. 1번인데 1번. 1번은 뭐 풀이할 필요가 없을 정도까지 ESFR은 나온다고. ESFR은 1번도 그렇고 25점짜리. 그죠? 25점짜리도 ESFR 나온다고 해서 ESFR은 나왔죠. 옆에다 메모를 하나 해놓으면 지금 이제 어제자가 지난주자 당지신문에 쿠팡의 대형 물류창고를 본단다 그죠? 쿠땡 창고 화재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 점이 뭐였습니까 하면 10여 분 전에 1차 화재가 발생했었어요. 그때 이제 무조건 정지, 후속 조치가 없는 거지. 원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은 뭡니까 하면 민원이에요. 민원. 관리한 사람 입장에서 감지기 따르려 했었는데 왜 아직까지 뭐 조치를 안 취하냐고. 불난 건 상관없어요. 불입니다 이러면 왜 빨리 조치해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어. 그러니까 따르릉 했었을 때 일단 왜 안 끄냐 시끄러 죽겠는데 이런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요건 마찬가지입니다. 10여 분 전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경보가 떴는데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어요. 생각해 볼 수 없는 건 뭡니까 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로 이만큼 심각해져 있는 거지. 비화재보예요. 다음 시험 나옵니다. 비화재보. 우리나라의 감지기에 대한 에러율은 선진국의 최고 수준이에요. 오동작률이 많이 발생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 편에 속해요. 실제로 똑같이. 근데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이냐면 결론에 한번 가랬지. 외국은 비화재보가 발생했었을 때 후속 조치라고 하는 게 기본 개념으로 가요. 가서 조치를 취해. 그리고 유지관리를 하는 필요성이지. 당연히 교체하자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왜 자꾸 그 민원이 비화재보가 발생되느냐가 문제예요. 이게 발생은 당연히 돼. 선진국 수준으로 발생된다니까. 비화재보예요. 오동작이죠, 오동작.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해외 선진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취해라, 교체해라
관리해라는 입장이 가까운 형태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왜 발생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생기냐? 이 왜 생기냐를 물으면 안 돼. 왜 생기냐를 왜 물으면 안 되냐면요. 이 연기 감지기라고 하는 자체의 원리 자체가 어쩔 수 없어. 원리. 어떤 원리입니까? 얘는 그냥 가습기 뿌려도 동작해. 응? 가습기 해도 동작하는 게 원리라니까. 그 입자를 현행 기술상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어요. 뭐 수증기 입자 가는 거하고 연기 입자 가는 거하고 지가 받아들일 입자는 똑같다니까.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 감지 가격이 20-30만 원 가면 돼. 시스템이 안 된다니까 지금. 그건 당연히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지. 그래서 보통 집안에서 고기 구웠는데 왜 감지기 동작하냐고 버럭. 고기를 구우니까 나지요. 고기 구우니까 납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고기인데 연기도 아니고 뭐 이런 거라. 고객님 똑같은 집에 가습기 틀어놨는데 왜 동작합니까? 애도 웃는데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교육이 부족한 건지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그냥 기본 인지 마인드가 안 돼요. 그죠? 똑같은 상황으로 정리합시다. 비화재부 발생했었을 때 지금 현행 어느 정도 수준인지 하는 거지. 현행.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좀 많이 다른 점 중에 또 하나가 부작동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져 있어요. 부작동. 동작되는 형태는 세계 수준하고 똑같은데 부작동까지 밀어놓으니까 감지기 시스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냥 일정 농도가 되면 동작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좀 까다롭겠냐면 이 농도에는 동작되면 큰일 나지 이런 식으로 해놨어. 개발하기 더 어려워. 그렇죠? 그래서 부작동에 대해서 좀 과잉한 기준으로 돼 있어. 우리나라. 그 고민해야 되죠. 부작동보다는 작동에 더해서 핵심만 찾으면 되지 괴롭게 만들어낸 거지. 그 외에는 피난 안정성에 대한 기본 교육이 부족해요. 피난에 가서 이게 안정성만 생각하면 교육이 있어야 되잖아. 교육. 이 역산이죠. 이렇게 비화재가 발생하면 도망가세요 이렇게 돼 있는 해야 되는데 비화재보든 뭐든 도망가세요 해야 되는데 비화재보가 익숙해지니까 교육에도 전혀 안 먹히는 거예요. 그냥 뭐 오동자이구나. 이게 자꾸 쳇바뀌어요 지금. 그래서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쿠팡이라고 하는 최악의 사태를 일으키는 거죠. 10여 분 전에 오동작 발생했었으면 그렇게 되는 환경이 발생했을 수도 있을 뿐더러 가서 확인 조치,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후에 그죠? 엄청나게 그죠? 사람 한 명만 안 죽었어도 소방공무원 안 죽었어도 시사하는 바가 커서 지금 TFT 구성 중에 있거든요. 대형 물류창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이제 후속은 다음 또 나옵니다. 얘를 소화하는 시스템이 있었지 지금. 소화. 시험 문제 나왔던 거 한번 잠깐만 정리해보면 뭡니까? 어떻게 불 끌 거야? ESFR이었어. ESFR. 한번 얘기해볼래? 그 물류창고의 전반적인 의미, 창고의 화재하고 확대에 대해서 물류창고였어요. 화재가 발생했었을 때 확대 어떻게 정리했냐 이렇게 이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 시험행 구역은 어떻게 시킬 거냐 이렇게 다시 정리하세요. 여기에 대한 답이었지만 그대로 가야 돼요. 방화구역 철저하지 못하잖아 지금. 한 번 더 얘기 나와요. 그렇죠? 층간하고 확대하고 그게 말이 돼? 지금 너무 완화되고 있는 시스템이지. 그렇죠? 이게 건축상이라고 얘기하는 건축상은 패시브예요. 패시브. 우리가 얘기하는 구조적인 상태, 그죠? 수동적인 관점에 대한 가까운 거라는 거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양립을 하기 위해서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얘가 조금 뭐 좀 강화가 돼 있다. 그럼 좀 더 내려와도 돼요. 평균치를 보는 거니까 뭐가 설비가 설비 이렇게.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구역이 안 돼 있단 말이지 이렇게. 구역이 떨어졌어요. 설비를 엄청 강화해놔야 돼요. 엄청 강화. 그러니까 설비가 미흡하니까 저 난리가 나버리는 거지. 구역을 시킬 수가 없는 시스템에 가까워지는 거지. 렉스 창고 같은 스타일 자체가 확대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제일 어쩌지 못하는 부분들은 이러한 조치의 척이에 뭡니까? 야 발생이 안 되는 게 좋지. 그죠? 뭐 가연물의 양을 줄여라 이런 말은 안 돼. 그건 걔네들은 원래 갖고 있는 거야. 이걸 뭐 가연물의 양을 줄이면 됩니다. 이런 게 무슨 조치야. 그럼 뭐 물건 갖다 놓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니까. 가연물은 올라가. 가연물의 양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도 커지고 얘도 커져야 돼. 그죠? 근데 얘는 못 커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가. 그때는 엄청나게 강력한 설비가 가야 돼요. 그죠? 다 바꿔야 돼, 지금. 일반, 그 당시에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형태가 일반 감지기였어요, 일반 감지기. 뭐 일반 감지기 아날로그 바꾼다 해서 비화재보가 줄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죠? 근데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바꿀 수는 있겠지. 아날로그로.
아날로그, 그죠? 일반용 스프링클러 ESFR로 가는 거지. 기타 마찬가지입니다. 개선해야 될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기죠. 그래서 기존의 조치가 절체해진 것들이 또다시 나와. 그래서 얘 쪽 힘이 많이 쓸릴 거예요. 정리를 잘해서 준비해 두도록 하세요. ESFR은 당분간 좀 쉬겠죠. ESFR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라고 하면 두 마디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뭡니까? 라면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스프링클러죠,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이렇게 등 이렇게 보면 기준상 일반 표준형이라고 얘기하는 스프링클러 하나 있고 간이가 있고요. 간이 화재 조기 진압형이 있어요. 편의상 이렇게 적을게요.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표준형은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로 뭐 할 때 쓰는 겁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그죠? 주요 대상, 포인트, 목적이 뭐냐 이런 거지. 목적이 이렇게. 얘는 그냥 물건에 불 끌 때 쓰는 거야. 표준형. 표준형 스프링클러를 인명 안전 위주로 해서 설치됐다라는 것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그래서 조금 개선은 뭐 어떻게 됐습니까? 개선은 조기 반응이 됐습니다. 조기. 그거 하나 때문에 조금 개선이 됐을 뿐이지 시스템상 그렇지 않아요. 원치지. 얘는 사람을 살리는 거지. 얘는 순수 물건이에요. 얘는 확대가 빠를 장소의 대상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 이쪽 편으로 좀 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적 부분.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화재는, 스프링클러는 감지의 목적하고, 그죠? 감지의 목적하고 방사의, 소화의 목적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보는 거예요. 그죠?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온도, 그죠? 그리고 RTI, 그리고 C라고 하는 전도율 전달 개수. 그 관련해서는 열심히 봐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더 진행 심화 어려움 유도 시기예요. 이건 계속해서 갖고 갈 거고 잘 한번 생각해 놓으세요. 그죠? 그래서 요 관점에서 현행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지. 그죠? 조기에 감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냐, 어떤 타겟을 어떤 목적으로 끄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 방사예요, 방사. 방사의 가장 큰 형태는 뭡니까? 라면 첫 번째 오리피스 구경이죠. 오리피스 구경. 오리피스 구경이라고 쓰고 우리 유식하게 K팩터라고 읽어요. 이렇게 K팩터. 그 외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방사에 대한 형태는 디플렉터라고 하는 반사판이 있습니다. 디플렉터. 이렇게, 그죠? 우리 말은 반사판. 그죠? 얘는 살수의 분포를 결정해 주지. 어떤 스타일이냐. 이게 좀 중요해요. 요게 잘 이해해야지 이걸 두 개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 디플렉터의 생김새에 따라서 방사 각도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천장 쪽에 가깝게 분포가 되는 건지 바닥에 가깝게 분포가 되는 건지 한번 결정하겠지. 한번 정리해 보면 되겠다. 그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 물리적 특성들 보고 추가로 나오면 요 다음 이렇게 나오니 살수밀도지. 살수밀도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 그죠? 우리가 말하는 ADD와 RDD라고 하는 궁극판을 야기시켜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 정리를 해주세요. 요거에 대해서 알면 구분해서 적재적소가 뭔지 정리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플러스 딱 하면 환경이죠, 환경. 환경. 어떤 환경입니까? 천장과 반자에 대한 구조적 환경. 구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냈지. 장소에 대해서 보면 높이 제한이 있고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정리되는 거죠. 아, 이건 안 되겠어. 되겠어. 그렇죠? 그리고 환자에 대한 부분들, 이격 이런 것들. 그다음 나오는 팽창비네요. 호는 뭐 자주 언급했으니까 주의할 점만 좀 하면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되면 포 이제 빨리 차를 빼줘야 되겠네. 포 팽창비에 대한 부분들 이제 공식만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포다 포, 그죠?
포는 팽창, 그죠? 발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우리가. 발포 배율이에요. 팽창의 이제 비를 따지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형식 승인의 기준에 대해서 계산식은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기본 개념이라는 것들 이런 거지. 수용액 분해, 그죠? 수용액 분해, 포에 대한 최적이죠. 이때 둘 다 최적 단위로 돼 있어요. 최적. 하지만 우리가 발포 비, 즉 팽창 비를 구할 때는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그램 분해, 밀리리터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전체 용기가 합산되어 있는 총 중량의 빈 용기를 빼면 되지. 총 중량이. 알겠다, 그죠? 이렇게 생각해서 포가 다 들어가져 있는 용기. 이렇게. 그죠? 여기다가 용기만 빼는 거지.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포 최적 넣으면 되는 거니까. 요걸로 해서 구분하는 거지, 그죠? 예, 우리가 해서 저발포냐, 고발포냐, 저팽창이냐, 고팽창이냐. 이렇게. 따라가 보자는 거지. 20배 이하고 80에서 250이고 250에서 500, 1000까지 이렇게 했었어요. 이 기준은 어디에도 없는데 책에 있지. 기준에는 없고, 그죠? 그래서 1종, 2종, 3종에 대한 개념이 있지. 그리고 약제를 한번 정리해 보면 모든 약제들이 다 가능하고요. 얘네들은 합성 계면할 선제품은 가능하지. 합성 계면만 가능해요. 이거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라면 거의 대부분의 화재는 저팽창에 가까워요. 그죠? 근데 조금 주의할 점이 뭡니까? 라면 우리가 이제 이때 같이 갖고 오는 거지. 주변에 있는 놈을 우리가 이 지금 포라고 하는 부분은, 그죠? B급에 대한 특화되어 있는 형태거든요. 그죠? A급도 가능하고 그렇단 말이지. 그래서 A급일 때 왜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지를 한번 보자는 거지. 그때 이때 중요한 부분들은 B급이 어떤 식으로 형성됩니까에 따라서 좀 많이 다 바뀌는 거야. B급만 한번 갖고 와볼게요. B급. 얘네들은 유면에 불이 붙는 스타일도 있고요. 이 유면에 흘러내리는 타입도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2차원 화재라 불러. 흘러내리는 순간 3차원이 돼요. 흡사 폭포같이 캐스케이드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형태는 저팽창이 가능했는데 흘러내리는 순간 저팽창은 불가능해져요. 그 공간을 확 가둬버리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렇게 때려줘야 돼요.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공기처럼 다 채워버리는 거지. 다 그냥 기본이에요. 그죠? 그래서 고팽창에 대해서 활용도 많이 커져야 돼요. 얘가 어디 들어가 있겠습니까? 라면 기존의 네 시스템 갖고는 절대로 불을 못 끄는다는 장소. 그죠? 뭡니까? 차고 주차장이에요. 차고 주차장에 스프링클러로 불을 금방 잘 껐습니다. 라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가두는 수밖에 없어요. 가두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어떻습니까? 포는 차고 주차장에 씁니까? 딱 한 군데 써. 포 소화전만 써요. 포 소화전을 설치해 놓으면 이게 포 소화전인지 아무도 몰라. 그죠? 소화전인데 포 소화전 아무도 몰라요. 점검하는 사원 사람도 딱 보면 이게 주차장만 돼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고 주차장이거든. 차고 주차장용 용도. 그러면 포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지? 몰라. 요즘 관리사님들은 자료를 많이 보내니까 잘 아시지. 중요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어가는 것들은 뭡니까? 팽창비가 크면 어떤 효과냐는 거지. 팽창비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궁극적으로 있습니까? 소화 성능이에요. 소화 성능을 따지는 말은 굉장히 다양하고 있어요. 이걸 좀 조심해야 되지. 어떤 소화 성능이 있습니까? 라면 일단은 이렇게 하면 빨리 불이 꺼지겠지. 유동성에 대한 관점을 봐요. 유동성.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내열성. 또 약재 볼 때 내율성 이런 것도 같이 보죠. 내열성.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관점이 또 파는 시간도 많이 봐요. 파는 시간. 포가 깨지면 안 되잖아. 복합적으로 보는 거지.
팽창비가 높다. 그러면 발포 배율이 높은 거죠. 발포 배율이 높아요. 발포 배율. 네. 그럼 당연히 하는 시간도 길어져. 그런데 이렇게 발포 배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죠? 예, 뭐 실제로 이제 유동성이 저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일한 포일 때. 이때 포 파일들이 다르기 때문에는 답을 할 수는 없어. 포에 대한 성질들이 다 다를 때는 유동성이 빠른 놈도 있고 느린 놈도 있지. 그걸 비교할 수는 없어요. 동일한 약재에서 팽창비만 변화시켰을 때 어떤 성능인지 이걸 따질 때는 팽창비가 높고, 다른 말로 발포 배율이 높고 하는 시간 오래 지속될수록 유동성이 저하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 개념이. 이러면 좀 늦게 가는 거지. 늦게 덮는단 말이야. 그죠? 그 대신에 하는 시간이 길어지니 포에 대해서는 좀 더 잘 견딜 수 있지. 그래서 소화 성능이, 소화 시간에 대한 관점으로 본다면 지연이 돼요. 시간의 관점. 근데 반대로 불을 제대로 잘 껐다라고 하는 것들은 재발화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럴 때는 효과가 좋다고 봐야 돼. 이게 좀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유동성에 근거해서 지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거지. 그래서 성능이 좀 낮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공부를 할 때는. 그거 보라는 거지. 포 관점이에요, 포. 그죠? 폼 나올 때 돼가지고 한번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나오는 3번에. 그죠? 포를 정량폼입니다. 3번. 빠르게 한번 볼까요? 정량폼은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제품 회사가 폼도스예요, 폼도스. 우리나라 국산이 파이어도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형식 승인을 받을 때는 정상적인 형태였는데, 성능 인증을 받을 때. 근데 실제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엉터리였죠. 그래서 다 수거해 가서. 얘네들은 비용이 엄청 비싼데, 가장 고른 이제 혼합 방식을 해주는 거지. 고른 비율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3%, 6%. 이게 저팽창포일 때요. 그죠? 그래서 1, 1.5, 2죠. 이게 이제 이게 고팽창포. 이 비율이 명확하게 잘 나와야지 거품도 고르게 나오고 불도 정확하게 끌 수 있다라는 실험 데이터인지. 역산으로 해보세요. 그죠? 그래서 이 혼합비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그죠? 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당연히 이제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펌프 프로포셔널을 한번 갖고 와볼게요. 이제 프로포셔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프로포셔너 중에서 좀 독특한 놈의 형태가 펌프 프로포셔너예요. 펌프 프로포셔너는 물이 이렇게 들어오지. 이렇게. 그죠? 펌프가 나가서 이제 포로 방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출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포탱크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용량, 농도에 대한 조절 밸브가 달려있어요. 조절 밸브가 이렇게. 그리고 혼합기를 거쳐 나가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나갔던 놈이 다시 흡입돼서 나가는 방식이에요. 시스템상에. 이게 이제 우리가 원하고 있는 3%, 6%를 균일하게 나올 수 있겠냐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회의적인 관점이죠. 마찬가지예요. 또 똑같이, 또 과거에 많이 썼던 이제 펌프 입장에서 라인 프로포셔널입니다. 그죠? 이렇게. 약재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유속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 포가 흡입이 불가능하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이게 좀 더 개선시키면 그러니까 펌프로 들어오는 수압, 가압력으로 다시 탱크를 밀어주면 되지 않겠어요? 개선이 되지.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밀어줍니다. 이렇게. 얘가 프레저 사이드 프로포션, 프레저 프로포션이에요, 프레저. 그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뭡니까? 혼합기 이후가 중요하지. 이게 혼합기 이후가 어떤 상태냐가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잘 만들 거냐에 늘 고민이지, 고민. 그래서 완벽한 혼합 비율을 가져갈 수 있는 형태 초기부터 가능하려고 하면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 이게 나오게 된 태생이지. 잘 한번 이해해서 보세요. 실제로는 유속이 빨라지고 늦어지고에 대한 부분이 생기는 거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야, 얘 같은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져. 그럼 압력이 줄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흡입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 이거보다 어떻게 더 계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방식을 쓰겠다는 말이에요. 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압력이 바뀌는 것들 따지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최적으로 가는 형태가 정량 폼이에요. 이해해 놓으세요, 제. 다시 한번. 그래서 순수한 물의 양,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냥 관에 대한 최적은 에너지적인 관점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최적이에요, 최적. 이쪽 편에 있는 점의 유량과 여기에 있는 유량은 같단 말이에요. 이 무식한 형태를 이상적으로 구축한 거예요. Q를 맞추는 거. 그래서 Q 양이 지나갈 때마다 똑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혼합이 용이해지겠어.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정량폼 혼합이에요. 예? 내가 이렇게 장점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아직 가격의 벽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혼합장치 한 개당 거의 뭐 1억이 넘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어디에만 주로 씁니까 하면 이제 화학공장이나 발전사업소 정도만 예산 잡아서 쓸 수 있지 일반 유류 저장 시설도 다 가난해요. 이런 건 못합니다. 예. 참고로 뭐 거기는 카메라가 안 나오니까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 허리 부러지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당당하게 나가시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림은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면서 원리에 가깝게,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형태 비율로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죠? 이거 한번 1회 때 몇 대 비율인지 이렇게 비율 한번 적어가지고 양쪽에 있는 시스템이면 아니면 반대편에 있는 시스템이면 6개 실린더로 인해서 6%가 주입되는지, 그죠? 고민해보고 그 다음 나온 형태는 PBPK네요. 얘네들은 그냥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볼게요. 소화가스의 우리 농도라고 봅시다, 그죠? 예. 소화하는 가스의 농도 관점. 이 농도가 높으면 단시간에 소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완전한 소화, 가까운 단시간이지. 단시간 소화가 돼요. 예. 소화 시간을 짧게 할수록 우리는 너무 유리하고 좋단 말이지. 불났는데 금방 불 껐어. 얼마나 좋아. 그죠? 이상적이지. 그러면 가스의 농도를 높이는 게 좋습니까? 좋지. 불활성 계열의 대표적인 얘가 CO2 같은 놈들이다, 그죠? 얘네들은 그냥 사람이 질식에서 사망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질소류가 있지. 이때도 질식인데 얘네들은 저산소 상태. 왜 그렇습니까? 이 태생 자체가 고농도예요. 엄청 위험하지. 할로겐은 뭡니까? 상대적인 저농도죠. 많아봐야 15%를 넘지 않습니다, 잘. 근데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하면 유독한 가스가 튀어나와요. 유독가스. 그죠? 대표적인 예가 할로겐 계열이에요. 할론. 우리가 말하는 염소 이런 것들이 튀어나온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독성화될 수 있지. 독성. 그래서 설정하자는 거지, 그죠? 이 독성은 어느 수치로 합니까 하면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그 정도의 농도를 보는 거지. 그죠? 그래서 위해를 농도를 구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 형태를 노아일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발생하는 최저의 농도를 로아일로. 하지만 목적은 계속 같은 거예요. 뭐 농도를 높여가지고 단시간에 불 끄는 그 방법을 찾자라는 거지. 그때 과거의 실험을 보니까 그냥 이제 동물 실험을 한 단순한 결과로 이게 쭉 흘러오는 거예요. 동물 실험 결과. 동물 실험 결과. 이 동물 실험이 과연 옳을까 하면서 과학이 발전됨으로써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거지. 아니야. 혈액의 가스의 양으로 다시 분석해 보는 거지. 혈액에 남아있는 잔존량을 보는 거예요. 얼만큼 침투됐을까? 폐를 거쳐나가면 실제로 어떻게 뭐 독성이 남아있을까? 그런 형태로 분석하는 기법이 생겼어. 그 기법을 도입시켜가지고 만든 거지. 어떠한 농도는 이 농도가 낮게 들어와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PBPK 따질 필요가 없지. 맞습니까? 만약에 따지면 점점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PBPK 농도가 노아일 이상, 그리고 그 위에 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때 우리가 공부할 때 진짜 주의 있게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뭡니까 하면 소화 농도, 설계 농도. 이 설계 농도가 위해를 가하는 농도보다 크냐 작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의 점수차점입니다.
그죠? 어떤 가스를 내가 만들어냈어. 그 가스를 만들어내서 불이 10%일 거죠. 야, 가스 10%만 들어갔는데 불이 확 다 꺼지더라. 야, 이상적이야. 근데 사람이 15%에 죽는다면 상관이 없어요. 이해됩니까? 근데 사람이 7%면 다 죽어. 올다야, 올다이. 이런 약재가 얼마나 의미 없겠어요? 다 쓰레기지. 이게 2%만, 1%만 넣었는데도 불이 전부 다 꺼져. 그런데 사람이, 그렇죠? 0.1%에도 다 죽는데. 독가스지. 사람 죽는 가스랍니까? 그래서 첫 스타트는 이걸 생각하라고. 소화 농도 기준점으로 위해를 가하는 농도가 어디 있느냐는 거지. 그걸 고민을 해주세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사람이 위해를 받는 농도가 소화 농도보다 위에 있으면 상관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해서 기본 마인드를 가져서 그렇겠구나 이렇게. 그죠? 그러면 최대 어디까지 할 수 있겠느냐를 따진 거지. 그죠? 그 부분이라는 용어가 노아헬과 로아헬이 나오기 시작인 거예요. 이 흐름은 다 아닌 거니까 보고. 현재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위생, 그죠? 환경학회에서, 환경회의에서 4가지 약재가 정리됐었지.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나와 있는 HFC 125하고 272A, 그죠? HFC 236FA하고 FIC, 농도 굉장히 낮죠? 보는 거.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 봐놓으시면 되겠고. 선행상수 예상 문제여서 선행상수에 대해서는 좀 말이 길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건 한번 이렇게 그냥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선행상수는 단독 문제는 잘 안 나왔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번 보자는 거지. 이렇게 스타트를 해볼게요. 그죠? 불을 끄고 싶어. 불을 끌 때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수계 쪽 라인을 보면 냉각과 질식에 대한 효과를 발휘하면 되겠고, 그죠? 가스계 쪽으로 오게 되면, 가스계. 2가지의 큰 의미죠. 첫 번째는 부촉매로 끌 건지. 부촉매. 다른 쪽은 질식으로 끌 거예요, 우리가. 냉각은 경미하게 있습니다. 이게 뭐 있다, 없는 것보다는 있지만, 이게 뭐 많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터무니없이 부족해요. 그러면 가스를 이러한 효과를 거쳐서, 그죠? 소화 효과. 끄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꺼질 거냐는 것이.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소화에 대한 실험을 통해서 농도를 결정해요. 농도가 결정돼 있어요. 이 농도를 스타트해서 3가지 정리해서 보는 거지. 첫 번째는 소화. 안전율 지원 설계. 그죠? 예방하기 위한 불활성. 이렇게 볼 거예요, 그냥. 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약재량이 필요한 거예요. 약재량. 정리해 놓으세요. 이 약재량을 산정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이 가스의 특징인 거지. 이 가스가 압축가스가 있고 액화가스가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압축과 액화가. 그래서 압축가스는 킬로그램 단위로 해서 우리는 저장하면 되고요. 액화는 킬로그램으로 하는 것보다는 최적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 기본 개념에 뭐 그러려니 하고 가세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재량은 병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리터 단위고 킬로그램 단위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약재량에 대한 산정일 때 가운데 뭐가 들어갑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지. 어떤 환경? 야, 여기 무유출로 봐도 되냐? 들어갔더니 섞여가지고 빠져나가는 형태가 좀 더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거다. 그게 바로 자유유출이에요. 유출, 이렇게. 그래서 약재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더 추가로 플러스 알파는 뭡니까? 이렇게. 얘네들이 너무 신기한 게 온도에 따라서 최적이 변하더라는 거야. 온도에 따라서 최적 변화. 온도에 따른 최적이 기체다 보니까 변화를 일으켜요. 이 변화를 보정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약재를 구하면 소화가 실패하게 된단 말이에요. 온도에 따른 체적의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약재량을 산정하게 되면 그 약재량이 방출이 100% 되더라도 소화에는 실패하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2가지를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 개념을 이렇게 딱
꽂고 가면 돼. 첫 번째, 이렇게. 선형상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선형상수. 이 선형상수 S는 방사되어 있는 환경에 대한 최적을 고려하는 거예요. 방사 환경. 최적. 방사 환경에 대한 최적을 고려할 거예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얼만큼 약재가 퍼져나갈 건지, 최적이 형성될 건지 아는 거지. 왜 자꾸 최적을 얘기해요? 여기서 기본이 없으면 이게 단위는 안 잡혀. 농도는 정체가 뭡니까? 농도는 퍼센트예요. 퍼센트. 그런데 최적을 왜 합니까? 얘네들은 전체 최적에서 약재가 방사됐을 때, 방사된 이후에 약재에 방사되어 있는 최적이 중요해요. 이해하세요? 이게 엄청 중요해. 왜 자꾸 최적을 따집니까? 하면 방사되어 있는 약재 최적, 기존의 실의 최적, 분해, 방사되어 있는 약재 최적이 그 실의 농도를 결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최적 얘기를 해요. 최적. 꽂으세요. 그런 건가? 꽂으세요. 요게 이제 한 3번 돌아야지만 완벽히 이해는 해. 두 번째. 그러면 비최적이라는 VS는 왜 둡니까? 얘는 저장 환경을 고려하는 거예요. 저장 환경. 약재를 저장할 때 환경. 저장 환경. 야, 너 몇 도에 저장할 거냐? 몇 도에 저장해야지만 그 정도 최적 나온다 이런 거예요. 얘를 20도의 환경에 저장할 겁니다를 고려한 식이에요. VS. 그래서 이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놈은 액화겠죠. 불활성 기체류. 불활성 기체류는 요 두 개를 같이 산정해요. 좀 더 나가서 두 개를 같이. 그럼 어떻게? S분의 VS를 해주지. 얘네들은 질소류에 하는 불활성 기체예요. 얘네들은 환경이 메다 3승으로 나와요. 잘리하면 최적을 곱해줄 거기 때문에. 생각해 놓으세요. 그런데 S를 그냥 나눠주기만 하는 놈도 있어요. 얘네는 CO2. 얘네들은 킬로그램으로 나올 거예요. 상세 나오는 걸 한번 정리하지. 개념이 그냥 그러려니 잡혔다 생각하는 게 다 착각이에요.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죠. 하지만 이 쓰는 것들이 답에 드러나고 이 새끼는 알고 썼구나를 알면서 점수가 올라가요. 맨날 보고 뺏겨가지고 보고 뺏기기라도 하면 점수는 잘 나오지. 보고 뺏기지도 않고 대충 적은 거예요. 그럼 구멍이 많이 나는 거지. 순서를 잘 이해해서 보세요. 블라스 쓸 때 뭘로 끊느냐에 따라 가지고 약재. 그래서 농도와 약재량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 그죠? 약재량은 킬로그램으로도 저장되고 메다 삼승으로도 저장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라고 하면 약재량을 킬로그램으로 산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좀 다른 식을 넣는 거지. 그죠? 뭡니까? 최적은 우리가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킬로그램 분의 메다 삼승일 때 이때 킬로그램이 나오는 거지. 약재에 대한 질량. 이거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나눠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지. 약재량. 요 메커니즘하고 그대로 같이 연결돼요. 우리 기본반을 하기에는 버거운 내용이긴 하나. 그런데 요 기본 개념을 알면서 계속 파야지만 기본 틀이 생겨요. 틀. 그래서 다시 이해합시다. 선형상수는 방사에 대한 환경이고 VS는 저장에 대한 환경이라고 딱 이해하면 좀 많이 수월해져요. 그러니까 S 나누는 거는 무조건이지. 왜? 그 환경에 방사될 거니까. 너는 뭘로 저장? 킬로그램 저장하고 싶은데 그러면 VS를 곱해줄 필요가 없는 거지. 개념상. 그런데 최적으로 뭐 저장할 거고요. 그리고 온도 환경이 중요해요. 그럼 VS를 곱해주는 거지. 딱 생각하면서. 선형상수 최소한 이 정도만 적어도 충분한 부분이지. 그 다음 나온 형태가 잘 적었어요. 그죠? CO2 방사했을 때 줄 톰슨. 얘는 스로틀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이런 전문 용어 좀 들어주세요. 그죠? 영어로 적으면 되는데,
틀링 검색하세요. 그죠? 트로틀링 해도 되고 스로틀링 해도 됩니다. 하면 네이버 아주머니가 네이버 아저씨일 수 있지. 네이버 아저씨가 글자 잘못 적은 거 아니니? 스로틀링 이거 한글인데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형태가 좁은 환경으로 배출되는 시스템을 얘기해요. 좁은 환경으로. 여기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그죠? 뭡니까? 라면 이 형태의 공식을 좀 이해하면 돼요.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일 자료일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최적이 고정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이. 되겠습니까? 최적이 뚫려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공식이 맞아지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돼요. 뭡니까? 압력 떨어진대. 방사됐을 때. 그럼 뭐 온도 내려가야 되는데 뭐 하면 얘가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이렇게 이해해버리면 온도는 그대로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하면 안 되지. 최적이 고정일 때를 생각해요. 최적 고정일 때 압력만 저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방식을 자꾸 이해한댔지. 어떤 식으로? 온도를 자꾸 저압으로 낮추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자꾸 이제 압력을 낮추게 되면 그러면 계속해서 온도는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형태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관으로 끝까지. 그래서 한 3번 회전시키면 온도가 뚝 떨어져 버려요. 가스의 온도. 그 방식을 현장에서 쓰고 있어요, 지금. 저온으로 냉각시켜야 되는 형태에 대한 기체를 구할 때, 생산할 때 그렇게 많이 써요, 방법을. 보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10점짜리 준비해 주세요. 줄톰슨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뭐 이해하는 부분들이 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운무현상 했었고, 결국은, 문제점과 특징에 대해서 잘 한번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게 좀 가스계 소화 설비에 대한 문제점이 뭡니까에 대해서 연장선상이었어요. 그죠? 이게, 현장 가보면 제일 큰 문제점이 PRD라고 하는, 그죠? 피스톤 릴리즈 댐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스톤 릴리즈 댐퍼는 우리가 방호구역을 폐쇄시킬 때 쓰고 있는 장비예요. 피스톤 릴리즈 댐퍼니까. 그죠? 예. 피스톤 릴리즈 댐퍼인데, 이 피스톤 릴리즈 댐퍼가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장에서 거의 99%가 무슨 방식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가스 압력을 써요. 가스 압력. 방출되는 가스 압력으로 폐쇄를 시키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그 뭐가 문제점이 생겼습니까? 라면, 방호구역 배관으로 해서, 우리 소화 배관으로 가스를 방출시키지 않으면 절대 폐쇄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점검할 때. 이게 큰 문제점입니다. 그렇죠? 왜? 폐쇄가 안 돼 있으면 소화 농도에 대한 유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면, 가스 말고 전기 방식으로 해서. 전기식으로 폐쇄를 시키면 안 되겠어? 라고 하는 안이 나왔었어요. 이건 3년 됐습니다, 3년. 저도 이제 현장에, 우리가 말하는 도펜 테스트 하러 가보니까 절실하더라고. 그죠? 이거는 한 방법이 없어요. 수동으로 아니면 바깥쪽 100%를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건 기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아예 수동으로 내려놓는 거니까. 그래서 전기식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니? 고민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방호구역에 대한 폐쇄 관점을 이해하자는 거지. 그 형태로 했었으니까 반어토로 가세요. 그죠? 그래서 전기식으로 하면 화재 감지기 동작했었을 때 우리가 말하는 개구부 같은 것들 있죠. 그 부분이 폐쇄되는지 확인하고. 그럼 10점짜리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화재 조기 진압형. 얘는 뭐 이제 좀 당분간 좀 쉴 겁니다. 그죠? 그 다음 주에 아마 이제 126회를 대비한 문제가 1차적으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해서 이제 모의고사에 관련된 문제가 물갈이가 되면서, 그죠? 우리 기본반의 장점은, 연구반은 좀 다른 형태가 뭐가 있냐. 연구반은 제대로 쓰는 형태로 관점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그죠? 연구반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를 다 답을 잘 쓰고 그 잘 쓴 것들에 대한 깊이를 엄적하는 형태에 좀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약간 반복의 형태가 좀 더 많이 나가는 거야.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류를 많이 확인하는 거죠. 기본 당연히 중요하고, 기본 무조건 알아야 되지만, 요즘에는 이 환경일 때는 이 문제가 좀 더 추가됩니다 하면 그걸 따라가려고.
그죠? 그리고 연구반도 자료가 나가고 우리 반도 자료가 나가겠지만 반이 좀 특성이 조금 달라요. 그죠? 아, 이거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좀 잘못된 의견인 게 나는 생각이, 연구반은 제대로 쓰게 만드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쓰게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제대로까지는 아직 못 가. 그죠? 예. 안 쓴 놈이 더 많으니까. 매안들만 안 쓰더라고. 매들면 구속될까 싶어가지고. 쓰는 게 중요한 반이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서 많이 써봐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험에 나왔으면 엄청 중요한 게 아니었으면 문제가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매 회차에 문제가 바뀌는 것들을 따라가는 것들. 그죠? 좀 게을러졌으면 좀 따라가도록만 해도 충분히 결과가 나올 거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개요를 좋아합니다. 개요에 그냥 이제 전체적인 문제가 들어가기를 바라요. 이게 본론에 들어가면 이상하게 볼륨만 차지하고 핵심이 멀어지는 느낌에 가까워요. 그래서 고민은 개요로. 그림도 넣고, 그죠? 나는 예전에 약간 뭐, 과거 답보다 지금 못 쓰는 사람도 많으니까, 개요에 이거 비난 안정성 넣었어요. 이게 A셋, R셋. 감지기 막 25점짜리 묻어도 이거 넣는 것이. 핵심이 뭐냐? 조기감지다, 조기감지. 조기감지를 나타낼 때 제일 좋은 말은 뭡니까? 비난 안정성이에요. 이 시간 단축시켜서 R셋을 감소시키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지. 고민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뒤쪽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림을 얼만큼 잘 그렸을까라고 하는 부분들. 그죠? 잘 이해해서 한번 보세요. 결국은 살수밀도지. 살수밀도. 살수 장애가 없는 형태로 환경을 어떻게 설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일까 하는 부분들. 특히나 이런 것들도 잘 봐놓으세요.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번은 예상 문제입니까? 좀 준비하고 있으세요. 고체 여로졸 한번 가볼까요? 고체 여로졸은 이게 아직 현행법상으로 되게 우스갯소리인데 우리가 신축일 때 물분무 등은 착공신고를 해요. 너무 재밌는 얘기가 착공신고를 하거든요. 소방서에. 근데 이 착공신고의 과정에 보면 아직까지 현행법상 그냥 재밌는 얘기니까 착공신고 상에 고체 여로졸은 빠졌어요. 예, 물분무 등이 지금 9가지가 있거든요. 물분무 등이. 여기에 고체 여로졸은 없어. 고체 여로졸 설비할 때 착공신고 안 해도 될 것 같아. 처음 듣는 소리다, 이 새끼야. 그런 말단 빠졌어. 아직 법이 안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틈새지. 그래서 고체 여로졸은 없어요. 소화설비는. 그래서 착공신고할 때 대상이 해야 되지. 착공신고하고 감리 지정하고 이런 것들, 그죠? 예. 감리 지정 이제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고체 여로졸에 대한 소화는 어떤 쪽이 좋을까요? 이제 지하 케이블로. 지하 케이블. 어느 쪽으로만 조져왔습니까? 라면 지금 강하해까지 2번 나왔어, 시험에. 강해. 그죠? 이렇게 시험에 약재가 나온다라는 것들은 답은 다 똑같아야 돼, 틀이. 뭡니까 하면, 야, 첫 번째, 기준. 또 그 다음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 어떻게 나왔었니?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두 번째, 못 써. 지금 현재 무슨 설비? 현재 시스템이 없어요. 시스템 부재. 이렇게 써요. 세 번째, 고체 여로졸. 아니면 강하액이야. 강하액 또는 고체 여로졸이야. 고민하는 거지.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 결론은 기존 시스템 피어 흐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없었다라는 거지. 부재. 안 되는 거지. 그죠? 강하액을 써보고 고체를 쓰니까 너무 좋은 효과가 있더라는 거지. 세 번째, 실물시험 같은 거 하자 이런 것들을 들어가는 거지. 실물시험을 통해서 소화력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물시험. 계속 이제 그런 고민을 하세요. 고체 여로졸은 예상 문제니까 예상했었을 때 용어 정의 그리고 계산식 특이하게 안전계수에 대한 기본 개념 한번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하고 가세요. 17페이지에 있는 CO2 지난 시간에 다 정리했으니까 구하는 것들은 별로 어렵지 않게 구하세요. 그리고 이거 한번 조심해서 계속 보다는 것이 그냥 여기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이렇게
얘는 그냥 C 이렇게 해놓을게요. 편의상 암기를. 우리가 말하는 설계 농도가 들어가요. 설계 농도. 그리고 X로 되면 우리가 말하는 상용 로그는 10이고 자연 로그를 상용 로그로 바뀌었을 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라고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네. 똑같은 형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기본 틀이고 뭐를 보정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 틀까지는 기본이에요. 요 틀까지 형태가 이렇게 정리돼요. 약재 최적 정리를 잘 해주세요. 이렇게 얘 형태의 그림은 이렇게 정리될 거고요. 설계 농도면 해당되는 농도대, 그 다음에 나온 형태가 시간을 정리되겠죠. 방출 시간에 대한 규정은 있고요. 설계 농도 유지 시간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그림에 대한 흐름을 잘 이해하세요. 왜 자꾸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약재량이 얼만큼 들어가야 설계 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약재량, 설계 농도 되겠습니까? 설계 농도까지는 맞췄어요. 유지 시간 여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요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써주는 거야. 그 최적 내에 얼만큼의 약재가 들어가야 가능한지 정리해 놓으세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최적의 약재량이 돼요. 그 최적의 약재량. 메다 3승 날아간 게 보이죠? 그럼 메다 3승만 남을 거예요. 그러면 얘 뭐하고 똑같았습니까? 하면 얘 그냥 약재 최적, 약재 방사된 최적. 앞에서 설명했던 거 똑같이 나와요. 중요해요. 반복하고 그죠? 그치. 그 다음에 계산식 유도 똑같은 말이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산화탄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리고 가스기사설비 나머지 할로겐 화합물하고 불활성 기체. 이것 또한 다음 시험 25점으로 정리해서 준비 한번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